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논술 사회계열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을 보시는, 나름 그래도 보는 학생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제가 이 편입논술이라고 해서 뭐 연대랑 고대 두 개만 하죠, 현재. 올리는데, 요 편입논술이라는 글씨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편입논술 학생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편입논술 학생은 그냥 무조건 보는 거지만, 이거 수시 학생들도 무조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뭐 연대를 준비한다면은 편입논술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편입논술까지 꼭 봐야 되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다 올리는 거니까, 편입이든 수시든, 그거에 관계없이 제가 올리는 건 무조건 다 보세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제가 올리는 거예요.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면 뭐부터 한다고요?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지문 읽지 말고, 제시문 라에 소개된 사건이 화산 폭발에 대비하는 항공기 운항 정책을 수립한다고 가정하자, 제시문 가에 소개된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고 이 입장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시오. 가에 소개된 두 입장 하나를 택하고 입장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문제를 대안 제시형이다. 우리가 제가 말했죠? 자기견해에는 제한 제시와 하나가 뭐죠? 입장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저번 영상 고대 입장 선택편 자기견해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 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대안 제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연대에선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주관대로 자기견해대로 새로운 대안을 정책을 수립하는 건데, 이게 약간 채점이 12가 말릴 수 있어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대학교를 통틀면 굉장히 빈출하는 영역인데, 연대는 그렇게 자주 내는 영역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대를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몇 안 되는 연세대학교의 정책 수립 대안 제시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에는 없더라도 이걸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연도도 비교적 최근이죠. 2017년도 이 정도면 최근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사실 1-1, 1- 뭐 2-1, 2-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먼저 편입 논술에 있던 유형들인데 이렇게 쪼개는 거, 지금 이제 논술이 수시가 연대가 최저가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쪼개서 나오는 유형이 수시로 내려왔죠. 원래 편입 논술은 이랬어요. 원래 난이도가 좀 더 있어요. 항상 영어 제시문도 있었고 도표도 있었고 이렇게 문제도 쪼갰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제 수시까지 내려온 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편입 논술도. 자, 볼게요. 이 글을 보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짜야 되죠? 제 영상을 많이 봤으면,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할게요. 가에 소개된 입장 중 하나를 택해요. 하나를 택하고 이 입장에 근거해서, 가에만 하나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를 택해서 입장의 정책을 수립한다. 근데 이 가에 하나에 택하는 거는 이걸 택하고 그 이유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문단, 그다음 정책 수립을 두 문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더 쪼개도 돼요. 정책 수립이 여러 개다. 뭐 한 개가 아니고 그럼 또 나눠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량이 600자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말했죠. 보통 200자에서 250자 사이가 한 문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봤자 세 문단이에요. 많이 써봤자. 그래서 아마 정책을 두 개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저는 굳이 쪼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문단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정책을 총 3개 만든 걸 보여줄 거기 때문에 3개를 각각 끄는, 어떤 뭐 한 개는 단독 단락으로 하고 나머지 두 단락은 그러니까 따로 붙인다,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별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구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전 3개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한 문단에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제시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거면 제가 지금 보면서 유튜브 이렇게 정지하시고 그다음에 제시문 한번 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시문 이거 찾기 쉽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편입 논술은 보건 문제예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연대든 고대든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중에 뭐 이렇게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건된 문제고,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수집하고 공부할 때 그랬던 거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하기가 어렵고 볼 수 없으면 지금 보면서 약간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지금 괜찮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오도록 할게요. 지시문 가고 여기가 제시문 라. 요 두 개.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한 여기서 위험 분석이라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긴 미국이고, 여기는 뭐 중반 독일, 뭐 유럽과 독일이죠. 유럽이고, 뭐 여기는 미국인데 여기서는 사전 예방원이 좋다.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과학적 위험 분석이 좋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하고 비가역적인 피해 위험이 있을 때는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인권, 뭐 환경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런 것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냥 바로 사전 예방, 말 그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확실하게 뭐 어떤 정책을 중단한다거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거를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과학적 위험 분석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 자체를 분석해서 확률적이고 과학적 뭐 효율성을 따져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과학적으로 위험을 분석해야 된다. 왜냐? 뭐 그런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 위험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치되는 내용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세울 거예요. 정책을 세울 거고, 뭐 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하나 볼게요. 지금 가의 둘 중에 하나로 라를 평가하는 건데, 라가 뭐냐면 2010년 4월 14일에 일어난 아이슬란드 아이아프 야근 화산 폭발로 분출한 화산재 승객의 안전, 이거 실제 일이에요. 이 문제 굉장히 잘 낸 게 실제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서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화산이, 이 화산재에 의한 이러한 뭐라 그럴까, 그때 위험이 있어서 항공기들이 전부 다 운행이 중단되고 마비가 돼서 전 세계가 발이 묶였었죠. 영국 등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이 사건, 자기 볼게요. 라에 소개된 사건 이후 화산 폭발에 대비하는 항공기 운항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걸 해야겠냐라는 건데, 자, 볼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볼게요. 뭐 규소, 뭐 화산재에 포함된 규소가 뭐 이런 게 해서 비엔진 엔진에서 뭐 녹아서 엔진을 작동시킬 마비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게 마비시킬 가능성 뿐만이고 이런 위험 확률을 뭐 계산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유럽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비행을 금지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볼게요. 항공산업은 최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거다. 뭐 이런 장점과 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사전을 써서 그러다가 뭐 결국에는 뭐 부분적으로 항공 운항이 재개가 됐고, 불과 며칠 만에 3일, 뭐 지금 4월 17일 3일 만에 나머지들도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던 거죠. 물론 당일에는 위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던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항공기 산업에 손실이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시문 여러분들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 이후부터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두 입장을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과학적 위험 분석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이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전 예방이 인간의 감수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그랬는데 이제 선택하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인권 환경이 걸렸을 때는 무조건 안 하고 봐야지.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제가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얘기하는데,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우리는 시험 쓰는 거죠. 우리는 점수 맡아서 대학교 붙으면 그만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이 과학적 위험을 제가 보여줄 거예요. 좀 더 대책을 끌어내기가 용이해요. 저도 이거 쓰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인권 환경에서는 이런 사전 연방이 좋죠. 당연히 인권이 최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시문을 보면은 이 입장, 미국의 이 과학적 위험 분석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해요. 뭔가를 끌어내기 쉽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대책을 끌어내는데, 과학에 기반의 어떤 대책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나오지, 사전 예방은 인권이 중요하다 이것 빼고는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 근거 자체, 근거 제시문에서 갖고 오는 거지만 여기 근거 제시문 자체도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학적 위험 분석으로 하겠다 지금 얘기한 거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세 개를 할 건데, 자 볼게요. 사전 예방,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전 예방이고 여기는 사전 예방, 여기는 이제 과학적 위험 분석인데, 사전 예방을 비판하는 이유가 사전 예방 원칙이 모의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남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서 대중매체에 자주 보도될수록 그 위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게 뭐죠? 사전 예방을 비판하는 비판 1, 그 다음 비판 2번 볼게요. 말 그대로 편하죠? 또한이란 말 또한 줬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 더 얘기하겠다는 거죠. 또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 효율성을 해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뭐죠? 비판 2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 친절해요. 더 나아가. 심지어 비판 3개 하나 또 줬어요. 더 나아가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잠재적 혜택을 가로막게 된다. 비판 3이에요. 자, 이거 왜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 세 가지 논점 제가 다 이용할 거예요. 자, 갖고 올게요. 여기서는 한번 지울게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할게요. 방금 뭐라 그랬죠? 비판 1에 뭐였어요? 비판 1이 그러니까 과학적 분석이 비판을 해요. 누구를? 사전 예방을. 근데 비판의 논점 1이 방금 나왔죠? 대중매체의 보도가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뭐 어떡하죠? 뭐 사회적 혼란, 이게 혼란을 야기하죠. 이런다. 그다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잠시만요. 두 번째가 한정된 자원의 낭비. 그쵸? 방금 있었죠? 비판 세 번째가 뭐였죠? 비판 세 번째가 다음에 기술혁신 방해. 말 그대로겠죠? 뭐 다 인권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과학이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자, 요 세 개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제시문 내용 몰라도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시문을 잘 보고 이 영상을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 복습하는 용으로 찍기도 하지만 뭐 그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안 배우는 학생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지금 이 생각을 따라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입장을 잡았고 그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거예요. 대책은 내 의견이에요. 내 의견. 근데 어디에 근거는 하래요. 어디에? 제시문에 근거는 해서. 자, 어떻게 볼게요. 말 그대로 대중매체 무도화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혼란을 야기한대요. 그럼 대책 1이 뭐예요? 대책 1. 상반되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 대중매체 보도를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항공의 뭐 항공 이륙을 방해하죠. 뭐가? 이런 대중매체 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중매체라는 거에 그래서 대중매체를 줄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정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뭐가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되면은 항공기 산업에 너무 큰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륙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주장이에요. 지금 이륙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지금 이게 뭐죠? 대책 2입니다. 이륙 기준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화산재 뭐 규소가 뭐 이 단위를 쓰는지 모르는데 뭐 ppm 이상이면은 이륙 가능하고 몇 ppm 뭐 아래면은 뭐 이륙 뭐 가능, 뭐 이륙 불가능 이런 식으로 이륙을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다음에 대책 세 번째 뭐예요? 기술 혁신을 방해한대요. 이런 사전 예방 원칙이. 지금 또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증가하는 기술 혁신에 대한 대책을 하나 마련하면 되겠죠. 여기 하나 볼게요. 규소 11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온도에서 녹고 비행기 엔진은 이보다 더 뜨거운 400에서 가동된다 해서 뜨거운 열에 녹은 규소는 엔진 구석에 들어가 엔진 작동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포인트 갖고 올게요. 기술 혁신에 대한 논점을 줬으니까 대시문에서 우린 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규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엔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게 대책 3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지금 논점 이해하세요? 우리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입장은 제시문 보니까 하나의 사전 예방 원칙을 비판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관점에서 논점에서 비판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물론 대책은 내가 세우는 거지만 그 안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안 좋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중매체 보도가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면 대중매체 보도를 줄이면 되겠죠.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말이 좀 빨라요. 미안해요. 그래서 대중매체 보도를 줄이는 정책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혼란이 없이 항공 정책이 사고가 나도 잘 운행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확실하게 물론 인권도 중요하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은 뜨고 그 이상은 뜨지 못하게 정한다. 세 번째, 비판이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기술 혁신에 관한 대책도 하나 마련해 보자. 어떻게? 규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자. 요 세 개. 그리고 이 방법은 주의 근상 쓰면 되는데 제가 3개는 쓰고 분량이 600자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뭐죠? 입장 택 1, 두 번째 문단에서 대책 제가 3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를 빼고 주장하고 대상 제시문에서 갖고 오고 근거 제시문에 갖고 와서 요거를 주의근 여기를 주의근 여기를 주의근 쓰면은 몇 자 나오죠? 9문장이 나와요. 9문장, 그쵸? 주의근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니까 총 3개 했으니까 얘가 450자가 나올 거고, 택 1 여기 부분이 한 100자에서 150자 나오겠죠? 100에서 150자.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몇 자? 600자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해요. 이거 길면 너무 안 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